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 그 한 주간 끝나서 출석 체크를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강의를 잘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뭐 훈련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한두 분 정도가 이렇게 좀 늦게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아마 1학기 때도 보니까 여러분들 강의를 너무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4차 산업이 들어가면서 정말 몰라보게 어떤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4차 산업이 변화되어 가면서 군수 관리도 다양하게 변화가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국방 군수 업무의 개관에서 제3절 군수 개념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군수의 개념, 이 군수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류 과학문명이 발전됨에 따라서 전쟁의 수단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쟁의 수단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자원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우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군수 개념의 발전입니다. 자, 우리는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칼과 창, 화살, 소총, 화포, 유도탄 발사 체계 이런 것 같은 이런 그 장비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변화가 되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되는 어떤 전쟁 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냐면, 이제는 화살에서 화살촉, 그 다음에 화살대, 그 다음에 소변기 탄약, 대구경포의 어떤 포탄, 그 다음에 유도탄, 이런 것 같은 어떤 전쟁 장비의 어떤 물자와 이를 수송하기 위한 마차나 차량 등과 같은 어떤 수송 수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걸 맞춰다 보니까 컴퓨터 화면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패드에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이것이 안 맞아서 그런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군수는 전쟁의 수단이 발전됨에 따라서 지원해야 할 어떤 자원이 다양하고 그 양도 증가하게 돼서 군수 지원의 어떤 적시성이 작전 성공의 어떤 강건이 되는 등 군수 기능이 전쟁 수행에 있어서 이 군수 기능이 전쟁 수행에 있어서 아주 더욱 중요하게 되어 왔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가 군수 지원의 어떤 적시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먼저. 그죠? 적시성은 이 적시에 그다음에 어떤 시간, 그다음에 적소, 장소, 그다음에 어떻게 정량, 필요한 양 가진 거죠. 이거를 이 세 가지를 적시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잘 이게 지원이 될 때만 군수 기능의 어떤 전쟁 수행이 가능하게 돼 이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적시적소의 정량이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특히 이제 1960년대서부터 1760년대서부터 1840년대 이때를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우리가 이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면 어떤 그 전쟁에 전쟁의 수단이 획기적으로 발전됨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군수 개념이 더욱 확대 발전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변화 발전되어 온 어떤 이 군수는 전쟁에서 여기는 전략적이고 작전적이고 전술과 함께 분리될 수 있는 이 전쟁의 중요한 어떤 구성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특히 이제 아마 전략, 작전, 전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 우리가 개념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전략적인 것은 우리가 보면은 방향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의사결정을 하고 방향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전술 같은 경우는 뭘 얘기를 했습니까? 이 방법, 즉 전술에 대해 전략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측면을 여기에서는 채택하는 것이고, 전술은 여기에서는 행동,
이 기동 작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동 계획을 우리가 이제 정하잖아요. 그 행동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방법이나 그다음에 어떤 책략, 이 전술보다는 실적으로 보면 그 상위 개념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술을 보면 여기에는 어떤 방법적인 것, 여기에서는 그 기술과 방법, 그래서 장기적이고 강보면 어떤 전망을 갖는 어떤 전략의 여기는 하위 개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은 전략과 전술이 수립되면 이제는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행동적인 이런 것들이 방법이 여기 이 방법이 전술이고요. 작전은 방법은 여기는 이제 자, 다시 전략은 방향이고 전술은 어떤 여기에서 방법이고 이제 작전은 행동 강령이라고 여기다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군사적 어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군사적 어원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자, 그리스어인 여기에서 보면은 노기스티코스라는 이 계산을 숙련되게 하는 어떤 수학적 용어로서 유래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는 수학적 계산 또는 계산의 과학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 군수는 처음부터 이 물자 소모를 가감하고 그다음에 이동 시간을 예측해서 이 전쟁의 이 자원을 관리하는 과학적 요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 의미의 어원은 로마 군대의 어떤 그 행정장교의 뜻을 우리가 갖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는 뭐냐면 로기스타가 이제 행정장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장교를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이 관리, 이것을 이제 관리가 담당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원을 보면, 자, 프랑스 루이 16세 군에서는 이 병창감이라는 이런 직책이 있어서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 수용시설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군대의 숙소, 행군 이런 것들을 어떤 조직하는 이 책임을 갖는 장교가 있었는데, 이 역할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 어원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군수 개념의 변천입니다. 자, 고대 및 중세의 어떤 군수 개념을 보면 여기에서는 석기 및 철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군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때는 단순 무기, 즉 칼이라든지 화살 이런 어떤 단순 무기 사용에 따른 이 단순한 보급의 어떤 개념으로 여기에서는 음식과 마초의 어떤 현지 획득, 그 다음에 무기의 자체 충당, 그 다음에 기지에서 어떤 보급 및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어떤 사용하는 이런 어떤 세 가지 측면을 여기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때는 뭐냐면, 비교적 전투 행태가 단순해서 대부분의 어떤 군수 지원상에 의한 어떤 전투 행위가 수행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민이의 어떤 군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조민이의 군수 개념은 상비군 시대에 우리가 군수를 조민이의 군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민이는 이 스위스 태생입니다. 스위스 태생으로 나폴레옹군에서 이제 이를 실적으로 보면 이제 근무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프랑스의 어떤 부당한 처사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817년 이 프랑스를 떠나서 어디에 가냐면 프랑스와 적대 관계에 있던 이 러시아 황제의 어떤 부관으로 이제 그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조민이는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런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창설하게 되는 이러한 그까지도 이제 업무를 되게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830년대부터 이 8년간의 자신의 어떤 이런 지식과 이 견해를 총망라한 이 전쟁술에서 이 전략, 그 다음에 전술, 군수 등 이런 어떤 상대적인 범위를 정하고 전쟁의 어떤 전 국면을 포함하는 주요 원칙,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교리,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군수는 자, 부대 이동에 관한 술이고 행군과 병영 그리고 부대의 어떤 수경 및 보급에 관한 이런 절차 및 세부 사항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마디로 군수는 여기에서는 전략적이고 그다음에 전술적 차원에서 부대의 작전을 시행하는 데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군수는 참모의 영역뿐만 아니라 어떤 총사령관이 직접 다뤄야 하는 지술의 어떤 분야도 여기에서는 그 가침으로써 어떤 군수의 개념이 여기에서는 군수의 개념이 술적인 이런 개념을 포함시켰다. 우리가 말씀 술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이런 어떤 술적인 이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는 실적으로 보면 어떤 정보 통해서 작전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인원을 배치하고 인사 배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수 지원이 되잖아요. 군수 지원은 이런 어떤 전쟁 상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면서 계속적인 정보 판단도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작전도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수정되고 이루어져가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다시 배치돼야 되고 군수의 어떤 계획도 다시 이루어져 가야 되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 속에서 이 군수 지원은 이 전쟁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평시에도 지원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런 작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포함한,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술의 개념, 술의 분야로서 우리가 이제 군수를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산업화 군수의 어떤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 산업화 시대의 어떤 군수를 보겠습니다. 자, 19세기 중반부터 자, 20세기 어떤 중반에 이 산업화는 이 전쟁의 양상을 혁명적으로 여기에서는 이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적 변화는 어떤 게 변화되냐면 자, 대군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화력의 대량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군의 어떤 급식이라든지 수송 수단을 제공하는 경제적 혁명을 통해서 군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의 어떤 동원 능력과 조직 관리 기술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자,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지휘관이 직접 수행하던 각종 업무가 지휘관의 어떤 업무 범위를 초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참모라든지 조직,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은 세분화되고 이제 전문화되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모의 업무, 또한 참모 업무의 영역도 확장되고, 그 다음에 참모의 권한이 위임된 하부 조직도 생기는데, 여기에서는 참모 조직이 발전되어 갔으나 실질적으로 이 군수라는 용어는 참모 기능과의 어떤 연관성을 찾지 못한 채 군사 용어에서 거의 사라져 갔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19세기 중반 이 산업화 시대의 어떤 군수라는 군대의 어떤 보급, 그 다음에 정비, 수송, 시설, 그 다음에 근무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사과학 활동으로서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정의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1880년대 자, 여기에서는 미 해군의 확장된 군수 개념을 우리가 미 해군에서 활용하도록 소개함으로써 군수 용어가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산업혁명을 통해서 보면 이 전기의 발전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산업혁명 시대 전까지는 우리가 농업시대였잖아요. 농업시대로 보면은 자, 이 농업과 수공업 위주였던 경제에서 이제 공업과 기계를 사용하는 이 어떤 제조업 위주의 어떤 경제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9세기 영국에서 이제 이 산업혁명이 시작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계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철과 같은 어떤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고, 그 다음에 공장제 생산 조직체 이런 것들을 발달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이런 어떤 상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도시화와 노동운동의 발전을 어떤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것의 용어는 프랑스 학자들이 가장 먼저 실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일반화된 어떤 그런 그 사용을 보게 되면 자, 영국의 이제 경제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놀드 토인비 이가 이제 1760년에서부터 1840년 이 영국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토인비 시대 즉 어떤 이후에 이 용어가 보다 이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를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의 어떤 주요 특징을 보면 왜냐면 이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냐면 이 산업과 혁명을 통해서 이 산업화를 통해서 군대는 엄청난 이 변화 과정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군사과학이 어떤 이제 과학화를 가져오는 이런 현상이 이제 돼간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리가 기술적이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문화적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우리가 기술적 변화 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철, 광철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기본 소재가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탄이라든지 뭐 전기기관, 그다음에 전기, 석유, 그다음에 내연기관과 같은 이런 어떤 새로운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연료와 동력을 이용해서 사용되고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적기, 그다음에 동력 직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을 더 적게 들이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장제로 알려진 어떤 새로운 직업 조직체 이것이 이제 발달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분업과 그다음에 직능화, 전문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어떤 그 새롭게 이제 편성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기 기관차 어떤 그다음에 전기선, 자동차, 비행기, 전신, 라디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통과 통신의 중요한 발전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에 있어서 증대되는 이 과학의 응용이 이제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어디까지 그 발전 과정이 왔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지난달 아마 8월 7일인가요? 7일에 아마 여러분들 발표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삼천동급 해군 잠수함, 즉 도산 안창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군이 최근에 잠수함을 이용해서 이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SLBM 이게 뭐 계속 북한에서만 이게 사용해가지고 그랬는데 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해군에서도 이제는 이 잠수함에서 성공적으로 이 발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과 중국, 뭐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인도, 북한 이런 이제 일곱 개 나라가 이제 SLBM이 이제 개발을 해서 발사를 했는데 8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산업화를 통해서 이 공업이 과학화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를 IT 우리가 국가 IT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산업의 발달을 통해서 민간 산업의 발달을 통해서 이 민간 산업의 발달은 곧 어디로? 군사 산업으로, 군사 기술로 이렇게 이제 발전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도산 안창호를 이용해서 이제 실적으로 이 사출 시험을 이제 실시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냐 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사되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접 국가도 위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중국이라든지 일본도 이런 것들을 아주 상당히 심도 있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한국도 이런 어떤 그런 기본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군사 과학 발전뿐만 아니라 이 과학이 그 군사 발전과 이어지는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아주 주의 깊게 관심 깊게 이제는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보면 저 대구 쪽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이제 그 롯데 골프장 쪽에서 보면 사드를 배치하면서도 실적으로 그 사드를 우리가 이제 설치하는 데서도 중국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사드 배치를 위해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남북하고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의 어떤 공격의 목표가 될 상황이 되면 우리는 뭐 공격을 하기보다는 공격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보면 이 사거리가 실질적으로
중국까지 이런 어떤 사고리가 되고 그다음에 정보력이 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이런 군사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그 탄도 미사일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북한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게까지 이제는 그 사거리가 이제 연장이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가감하게 이런 그 군사과학의 발전을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한 6문이 이제 이렇게 뭐 아마 장착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작년에 징수된 3,000톤급 이상의 암무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신체호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SLBM탄을 이제 탑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의 어떤 군가에 있어서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군사 과학은 꼭 어떤 민간의 어떤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잘 관심 있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해보고 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무기들이 이렇게 또 개발되고 또 시험 가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마다 얼마나 그런 사항들을 기쁘게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실질적으로 보면 남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우리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탄도미사일서부터 핵 이런 것까지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지 않습니까? 바라만 보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해군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발사하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제 아마 북한에서도 우리나라를 쉽게 이렇게 아마 넘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이제 연합국이 승리하게 됐는데 이는 어떤 엄청난 군사 지원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해군의 어떤 중력이랑 소프는 순수 군사라는 어떤 저서를 통해서 전략, 전술, 군수라는 이런 삼위일체로서 순수 군수와 응용 군수의 개념을 이제는 정립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군수가 단순히 수단이 아니고 이 통찰력과 그다음에 군수 경험과 이런 연구를 통해서 군수에 대한 어떤 술적 요소를 추구한 것으로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는 종전에 이 보급과 수송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쟁 금융, 그다음에 조선 군수품 제조, 그다음에 전시 경제 이런 어떤 여타 이런 국면에서 이제는 전쟁을 위한 모든 인적 물적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는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수는 실적으로 보면 이제는 모든 이런 전쟁을 포함한 모든 어떤 이런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어떤 분야에서 미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제는 어떤 미국의 군수 개념이 이제는 전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미군의 어떤 군수 개념은 이제는 대규모 소요 물량으로 어떤 획득에 중점을 두고 군이 직접 무기를 어떤 구매하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에 적극 개입하면서 막강한 어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수 자원에 거의 제한이 없는 이 과학기술 개념이 이제는 어떤 그런 모든 군수 개념에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여기서 보면 군수를 국가 경제의 어떤 그 군사적 요소로서 그리고 어떤 그 군사적전의 어떤 경제적 요소로서 그리고 국가 경제에 기초한 군수를 전투력에 연계한 개념으로서 이제는 어떤 틀을 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는 이 국가 경제와 그다음에 전투력의 연결고리를 역할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 넓은 의미에서 이제는 이 군수는 군사 경제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4차 제 2차 대전 이후 군수 개념은, 자, 2차 대전 이후 군수 이론은 1959년에 이 국방과 군수 조달을 저술한 어떤 그 이클스 제독이 이끈 미 해군 연구팀이 이제 발전을 아마 시켰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요소를, 여기에는 이 소프의 어떤 전쟁 수행 3대 요소, 3대 요소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는 첫 번째는 전략, 그 다음에 전술, 그 다음에 전략, 전술, 그 다음에 여기다는 군수, 그죠? 군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정보와 통신을 포함한 이 이제 5대 요소로서 이제 어떤 전쟁의 요소를 이제 확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구조를, 어떤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들 간에 이제는 상호 관계에서 이제는 권한과 책임을 혼합해서, 그 다음에 중첩되게 하는 가장 큰 영역이 이제는 군수 분야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는 국가 경제와 전투력을 잇는 이 가교 역할이며, 그 다음에 군사 경제로서의 어떤 그런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클스 제독팀은, 자, 군수는 이 전략과 전술, 그 다음에 경제학, 정치학, 이런 거와 같은 어떤 그런 추상적 개념과 같이 단순하고 연구적인 어떤 정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 군수의 어떤 개념이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여기에는 복잡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학제적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는, 자, 무기와 이런 어떤 전투력의 지속적인 지원 및 창출을 통해서 다뤄져야 된다라고 하죠. 군수는, 자, 무기와 전투력의 어떤 지속적인 인원 창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군수는 이런 것 자체도 이루어지만 먼저는 뭐가 바탕이 돼야 됩니까? 이 경제력이 바탕이 된다는 거죠. 군수 개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경제력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무기와 어떤 전투력의 지속적인 지원하고 창출이 이룰 수 있지, 경제력이 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 실적으로 보면 말장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군수는 실적으로 이런 어떤 이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의 우리가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전쟁의 구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 구조와 일반적 요소와 우리가 군사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요소 우리가 보면, 자, 정치, 여기에서는 경제, 지리, 군사 요소, 심리, 과학, 전술, 하여튼 7개 정도 요소, 7가지 요소,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요소들은 상호 어떻게 됩니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는 이제 군사 요소는 아까도 얘기한 이제 그 미국의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 소프라고 하는 그 자가 이제 그것을 이제 소프가 순수 일하는 어떤 저서를 이제 개발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군수의 5대 우리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략, 그다음에 군수, 전술, 정보,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자, 모든 요소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군사적 요소들은 이 일반적 요소들의 어떤 기초를 두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 해군의 어떤 중령 소프의 어떤 전쟁 수행 3단계 요소에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해서 이제 정보 통신이 추가되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자, 전쟁의 구조는 여기는 정치, 경제, 지리, 그다음에 군사 요소, 어떤 국민의 심리, 과학, 기술, 이러한 수준과 모두 연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군사 요소로서 전략은 목표의 어떤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뤄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 요소로서 이 전략은 목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클스 제독의 2차 대전 이후 민간 군수와 이 군사 군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는 여기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이 계획의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국가 간의 군수는 국제적 수준에서 이 군사력과 민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화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통상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국제 군수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군수는 국제 군수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국가 차원의 군수는 자, 국가의 어떤 군사력과 그 운영, 그다음에 어떤 국가의 민간 경제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이 국제적 의무와 요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민간 군수는 자, 민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민간 군수는 자, 전쟁 잠재력이라고 부르는 어떤 군사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민간 산업이라든지 경제 부분 이런 어떤 동원과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군수는 이런 어떤 그 전쟁 잠재력을 통해서 민간 산업과 그다음에 경제 부분과 어떤 여러 가지 끊임없는 연계 과정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군수는 자, 군사력을 지원하기 위한 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사작전을 위한 인력과 물자의 어떤 지원과 용역의 제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현행 어떤 군수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현대전 하의 어떤 군수를 보면 자, 합동군사 수로사전 우리가 1982년 이전의 어떤 미군을 보면 자, 부대의 어떤 이동 및 정비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어떤 그런 과학으로서 여기서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어떤 군수는 이 군사작전을 다음과 같은 면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을 포함하고 있냐면 여기에서는 자, 물자의 어떤 설계 및 개발, 그 다음에 획득, 저장, 이동, 부대, 그 다음에 정비, 후송 및 어떤 배치, 인원의 어떤 이동, 후송 및 입원 시설과 획득, 또는 어떤 건설, 정비, 운영, 배치,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근무 지원이죠. 또는 획득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 현행 군수의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군수의 어떤 과학적 측면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현대전 하에서 어떤 군수는 군수의 어떤 과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미 작전 요물형 1993년 판을 보면 자, 군수는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대의 어떤 지속 지원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 그 다음에 군수에서는 이 보급이라든지 야전 근무, 그 다음에 정비, 그 다음에 보건, 그 다음에 근무 지원, 인사 업무 및 어떤 시설의 계획, 그 다음에 개발, 획득, 저장, 수송, 정비, 승배, 그 다음에 분배, 후송 이런 기능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는 군사작전의 어떤 전 범위에 걸쳐서 발생하는 이 포괄적인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수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군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 불충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군수는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계획하고 거기에 되는 어떤 그런 지원을 하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군수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군수만으로서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를 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정보 자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정보를 통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이 작전을 통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군수 지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만의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군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불충분하면 패배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군수라는 것은 우리가 적소의 정량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적이고 어떤 것은 장소적인 거, 정량은 그런 때 필요한 물품들을 적소에 잘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운반이 되어 있는가, 수송이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좌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미합동교범, 우리가 1992년 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군수란 뭐냐? 이 군수란, 자, 전투력의 기초를 제공하고 어떤 국가의 어떤 경쟁력과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전투력을 연결하는 이 교량적 역할을 하고, 군사 전략과 작전을 시행함에 있어서 작전 부대의 어떤 이동과 그다음에 지속 지원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군수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중략하고, 자, 군수의 어떤 수리란 전구 전투부대 지휘관의 어떤 이 작전 개념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대, 그다음에 인원, 그다음에 어떤 보급품의 동원, 이런 어떤 전개를 계획하는 한편, 그다음에 전구 내에서의 어떤 전략적이고 작전적이고 전술적인 이런 어떤 지속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여기에서는 통합되고 병행돼서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미합동 교범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집중 군수 전역 계획입니다. 집중 군수 전역 계획. 자, 집중 군수 전역 계획에는 자, 여기에서는 언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갔냐 하면은, 자, 그 2010년에서 최초로 이 개념이 이제 도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은 자, 미국의 군사 혁신을 추진하는 어떤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중 군수 개념은 미군이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개념적인 것으로 이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군사 혁신은 어떤 여기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집중 군수란, 자, 모든 군사 적전에 걸쳐서 합동 부대에게 올바른 어떤 인력이라든지 장비, 보급품 및 지원, 이런 것들을 정확한 장소에 어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아무리 어떤 좋은 어떤 군수품이라도 이런 어떤 그런 그 지원적인 어떤 장소와 그다음에 시간과 정확한 양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수 지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정보작전, 군수 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군수 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이 군수 계획이 또 마지막에 잘못됨으로 해서 엄청난 우리가 피해의식도 있고 또 부대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미군의 어떤 군사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군의 어떤 군사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자, 어떤 여기 대응력, 그다음에 작전의 속도와 범위, 그리고 여기 효과성,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극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어떤 치명적이고 보다 더 어떤 맞춤형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보다 더 강력한, 더 어떤 경량화되고 보다 더 생존성이 높으며 보다 더 어떤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수의 어떤 그런 집중, 여기에서는 군수의 어떤 지속적인 그 추구 방법에는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정확해야 된다. 정확하고 치명적이고 맞춤형이고 경량화되고 생존성이 있고 지속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유지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이제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군수의 어떤 목표 달성, 이 목표 달성에는 우리가 그 네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면 이런 거죠. 자, 첫 번째는, 자, 미군은 미국과 미국 국민의 어떤 지적, 그다음에 기술적 혁신, 이러한 능력에 계속적으로 의존을 할 것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죠? 미국의 어떤 여기에 지적, 기술적 혁신, 이런 능력에 계속적으로 의지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 정보 기술의 이런 어떤 지속적인 발전은 미래 군사 작전을 어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미 국방부는 이 장비를 현대화하고
어때 대체하는데 이 새로운 기술을 일정하게 접목시키기 위한 이 균형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를 어떤 면에서는 지배하기 위해서는 경제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경제력 플러스 어떤 군사력, 그 군사력은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장비의 현대화, 고도화, 가학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새로운 어떤 기술을 일정하게 접목시키는 균형적 투자를 여기는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자 여기에서는 헌신적인 이 군인들의 새로운 어떤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리라든지 조직,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물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리더십, 교육, 인원 및 시설 이런 것들을 어떤 변경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 위에 어떤 이런 요소들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어떤 미국군은 21세기의 어떤 그런 미래 합동 전쟁의 어떤 특수성과 수행 방법을 변화시켜 갈 것이다. 그래서 혁신적인 어떤 개념과 능력을 개발하고 통합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의 어떤 그 합동 전쟁의 특수성과 이 수행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합동, 우세한 기동, 그 다음에 정밀 교전, 그 다음에 전방위 방어, 집중 군수, 의사결정의 우세의 정보,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혁신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합동 부대에게 전반적인 우세를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의 집중 군수 개념은 이제 작전 요원과 그래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군수요원을 이 동반자 관계로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자 미국군은 21세기 미래 합동 전쟁의 어떤 특성과 수행 방법을 변화시키고 혁신적인 개념과 능력을 이제는 개발하고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 요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집중 군수가 보다 신속한 어떤 대응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다 경량의 군수 지원 기반을 어떤 기반이 어떤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원거리 지원이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보다 정확한 그 다음에 적시의 군사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다 신뢰성 높고 그 다음에 지원 가능성이 높은 이 군수 체제를 우리가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능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집중 군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이러한 것은 뭐냐면 자, 전투 요원에게 올바른 어떤 지원이 여기는 적소에 그 다음에 적시에 그 다음에 정량이 지원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군수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군수가 이제 많이 발전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것들이 이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화에 따라서 이 산업화에 따라서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했죠.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 현대 무기의 어떤 현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실적으로 지금까지도 보면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집중 군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이 전투요원에게 이 전투자에게 이 적소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어떤 그런 정량의 이 물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무리 어떤 그런 좋은 장비와 어떤 전투력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것은 거기서 우리가 그 적시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만 우리는 전쟁에서 뭐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집중 군수의 개념에서 인식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 정보통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작전 사항을 이런 파악하듯이 그다음에 군수 사항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파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군수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술을 얘기합니다. 술. 그래서 술은 작전술, 전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평시에도 우리가 군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군수 지원은
전쟁 시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이 군수는 계속적인 이 작전상, 이 군수는 이 전쟁 어떤 작전상을 이 파악하듯이 이 군수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물품들을 이런 어떤 얘기하지만 우리가 늘 이런 보장, 이 적시의 정량을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군수의 어떤 군수 정보를 모든 군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는 네트워크한 군수 정보 체제를 이제는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민원을 제출하잖아요. 그럼 민원을 제출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군구에다가 이제 민원을 제출하잖아요. 그럼 민원을 제출하면 부서에서 이 어느 부서로 가고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가고 요게 가지고 여기 며칠 그래서 요걸 네트워크에서 현재 어디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1일, 여기는 뭐 5일, 뭐 최종적으로는 뭐 3일, 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내에 뭐 이렇게 그 열흘 내에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군수 정보가 이런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하면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이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과학화가 이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러한 것들을 답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목표한 것을 탈취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적시에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전쟁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각 지원의 어떤 군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한 군수 체계를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전쟁의 이런 것들을 답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합동 부대를 위한 이 집중 군수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이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경우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뭐 전쟁도 워게임 이제 우리가 전쟁 실적으로 이제 안 나니까 워게임 전쟁을 하잖아요. 워게임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네트워크에서 이제 컴퓨터상에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발달되어 있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이 평시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전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러한 체제도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의 발전은 이 민간의 어떤 민간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고 민간 기술의 발전은 군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래서 민과 군의 우리가 늘 상호 연계 어떤 상호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져 가야 된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군수의 산업까지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제는 어떤 공업적인 이런 기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비공업적인 영역에서도 이제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발전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많아진 어떤 그런 비농업 인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식량 공급을 가능케 하는 이 농업 생산 기술이 이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실제로 보면 이 전쟁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먹는 전쟁입니다. 먹는 전쟁. 그래서 이 미국하고 이 소련하고의 전쟁을 통해서도 보면 왜 소련이 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소련은 거의 실제로 보면 5월 달까지 막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실제로 몇 개월밖에 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뭐 6, 7, 8, 뭐 9 많이 지면 10개월, 뭐 많이 지면 4에서 5개월밖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계절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 보면 이 먹는 것 우리가 먹는 거에 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농업 국가였던 그 농지들이 이제 다 지금 산업화되면서 지금 뭐 밭으로 공장지대로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해갔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먹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하고의 어떤 전쟁에서도 보면 전쟁을 하면서도 먹을 게 부족하니까 전쟁을 하면서 미국한테 먹는 걸 달라고 하는.
그러니 그 소련의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그 산업화를 통해서 비공업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이제 농업에 대한 이런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제무역 증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의 원천으로서 이제 토지가 갖는 어떤 중요성을 이제 이게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부는 뭡니까? 경제적인 변화, 공업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 컴퓨터와 관련돼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이제 어떤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화된 사회에서 이제는 어떤 게 이제 변화가냐면 이 새로운 국가 정책과 아울려서 경제적인 어떤 이 변천을 통해서 이제 정치 변화까지도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도시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이제 노동 운동이 발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어떤 건의가 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이제 사회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폭넓은 사회 질서의 어떤 문화적 변동이 이제는 여기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이제 새롭고 독특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습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네트워크화에 대한 군수 체계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여기에서는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부와 관련된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이제 이런 체제에서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수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살펴봤고, 이제 다 이론적인 걸로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는 실적으로 군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과 관련된 동영상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바쁜 시간에 강의 50분 듣는 것도 사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실적으로 강의 25분, 50분 하면 이 시간이 상당히 배 이상이 진행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강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저는 그 시간에 끝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거기에 집중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도 강의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한 주간 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부대 근무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